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사 닥터스핏입니다. 분명 다이어트 때문에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유산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일지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약간 상식화 되다시피 한 요 문장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최선일까요? 오늘 이 5분 남짓한 영상에서 제대로 된 유산소 다이어트 상식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살을 빼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한 15년 전쯤인 이때는 서서 밑에 내려다보면은 뱃살 때문에 발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때는 운동에 대한 정보가 지금처럼 막 넘쳐나거나 그럴 때가 아니어서 뭐 적당히 획획되는 정도 강도로 주 4회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저는 그냥 무지성으로 주구장창 러닝머신만 했어요. 당시 지방만 가득 찬 몸에서 10kg를 빼는 데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문득 돌이켜보면은 그때 왜 이렇게 살이 잘 빠졌지? 하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살 잘 빼는 최고의 유산소 방법은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논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살을 잘 뺀다라고 알려진 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리고 MAF, 최대 유산소 운동. HIIT, 히트는 쉽게 말해서 빡센 강도로 운동을 했다가 잠깐 쉬었다 다시 운동하고 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MAF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순찬 정도의 낮은 운동 강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쭉 유지하는 운동을 의미해요. 히트에는 여러 가지 인터벌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크로스핏 트레이닝 같은 것들이 있겠고, MAF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사이클, 수영, 달리기, 등산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인스타 같은 SNS를 보면은 마프가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인터넷이나 SNS 같은 거 하시면서 최대 유산소 운동이나 존투 트레이닝 같은 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우리의 운동 강도, 이거는 곧 심박수가 결정합니다. 동작이 빠르고 격하고 또 부하가 클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면서 혈액 공급을 더 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의 나이별로 심박수의 한계는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를 최대 심박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심박수의 레벨에 따라서 우리의 운동 강도가 결정이 되어요.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 귀찮다? 그럼 이런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 최대 심박수의 70% 가량의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지속하는 게 바로 존투 트레이닝이에요. 유산소 효율을 최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체지방 연소가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화되는 운동 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의 연소를 목표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효율이 좋을까? 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운동으로 살을 빼려면 많이 움직이는 게 맞겠고, 그렇다면은 힘든 강도로 파파박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왠지 빡셀수록 운동이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나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해가지고 논문을 많이 찾아봤는데, 의외로 결론은 단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체지방 연소에는 둘 다 별 차이가 없다. 와, 이거 놀랍지 않나요? 사실 운동 강도가 아주 높은 HIIT에서는 주로 에너지원으로 소비되는 게 근육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란 녀석이에요. 고강도 운동에서는 에너지원을 빠르게 뽑았어야 되니까 이 지방을 쓰는 것보다는 탄수화물, 글리코겐을 써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더 효율적이죠. 반대로 낮은 강도 운동에서는 에너지를 스테디하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지방을 천천히 연소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뽑아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HIIT와 MAF 간에 주로 쓰는 에너지원은 다른 게 맞는데, 그럼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둘 다 체지방 연소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을 냈을까요? 이 논문에서 실험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12주 동안 1주 3회 운동에 참여를 했고, 히트 그룹은 최대 심박수의 70% 강도로 10분 동안 웜업, 본운동 4분, 3분 휴식, 요거를 4세트 반복을 했고, 운동 마무리할 때 5분간 쿨다운을 했어요. 총 운동 시간은 이와 같습니다. 비교 그룹이었던 마프 그룹은 최대 심박수의 70% 강도로 47분 동안 운동을 했죠. 유의하고 과학적인 비교 맞죠?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몸이 고통스럽고 힘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 운동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고, 또 지방을 새로 생성하는 걸 감소시키고, 특히 지방 중에도 복부지방 감소에 HIIT 운동이 더 좋다고 해요.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살 빠지는 운동법은 크게 두 가지가 유행이고요. 하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하나는 최대 유산소 운동. 이 두 가지 운동은 심박수 레벨에 따라서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심박수를 측정하기 힘든 환경이다 하면은 그냥 적당히 숨참 정도가 존투 트레이닝 정도 레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숨이 너무 차가지고 한 호흡에 두세 단어 이상 말할 수 없는 거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운동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과 관련된 생리학적인 이점에 대해서는
비교해서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훨씬 더 유리하지만 운동 강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초보자들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대로 최대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기에는 쉽지만 유산소 능력 향상을 제외하고는 그닥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비해서 생리학적인 이점이 조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가지 운동 다 체지방 연소시키는 데에는 둘 다 좋다고 해요. 올바른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시행한다는 가정 하에 운동의 우월함이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취향이나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자기한테 맞는 운동 방법을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오래오래 꾸준하게 시행할 수 있으면은 그게 본인한테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에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